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 예산 8조 시대를 개막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 확보액은 8조 3,127억 원으로 작년 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에서 세종광역 BRT 개발 사업 7억 원, 고남에서 창기 국도 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 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 복선 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770억 원,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85억 원, 충청 국학 진흥 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탄소 중립, 디지털 뉴딜, 해양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확충 등에도 국비가 반영됐으며 정부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전체 도민의 87.6%인 18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조회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읍면동이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한 뒤 대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다시 재방문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도내 3개 시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7개 중소기업과 더 행복한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가 겪고 있는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 관계기관과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장 발굴, 지자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정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강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 자문,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6억 3,520만 원으로 해당 법인은 올 추석에 17개 기업 직원 397명에 1인당 8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9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2050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전 직원 대상 비대면 환경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탄소 중립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적 규범, 탄소 중립의 이해를 주제로 윤순진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습니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탄소 중립 시대의 진입,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현황,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화,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등입니다. 한편 이날 환경교육에는 양승조 지사를 포함해 도 본청, 도의회 등 전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대전시가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난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됐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 카페, 목욕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운영 제한 시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마트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인,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합니다. 한편 대전 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야간 감축 운행도 3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2일부터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가 지난달 31일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 안전과 경관 확산을 향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물순환 시설 공사는 대전 시내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은 둔산, 월평 일원을 대상으로 식생형 및 침투형 빗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 도시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고 침수 예방, 수질 개선, 온도 저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식생형 빗물 저류 시설 내 울타리 펜스 설치로 시인성 및 보행 안전성 강화, 식생토 보강 후 관목의 직립성, 생육 여건, 식재 밀집도, 안전 완충 작용 및 경관 효과 등을 고려해 수종, 수량, 규격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통한 홍보 강화, 일부 협소 보행로에 대한 침투형 시설로의 보안 변경 추진, 지작물로 인한 식생형 시설 설치 불가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36년 가동된 옛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 수탈이라는 충남 서천군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곳에서 약 60여 년간 내뿜은 대기오염 물질은 주변 토지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1989년에 폐쇄됐었죠. 국민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뼈아픈 근대 역사의 장소가 이제는 아픔을 딛고 서천군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동물원이나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더 현실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이어진 충남도와 서천군의 장항 오염토지 매입 정화 사업은 작년 말 완료되며 서천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항 오염 정화 토지, 일명 브라운필드 활용 방안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연안 생태의 보고, 산업화 역사의 활용,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얼마 전 월화성부터 장항읍 유부도 해안가 일원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며 장항 생태습지 활용 방안 이용 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됐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서천군은 지난 1일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국토연구원, 장항 주민 등 50여 명의 참석과 함께 장항 오염 정화 토지 활용 방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천군은 2023년 첫 삽을 떼고 2028년 완공을 예정으로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조성과 스마트 생태 역사 탐방로,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 건립 등 총 16개의 실천사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운필드의 주요 골자가 바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추진인데 현행법 제도상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가능성이 작지만 국가정책의 흐름에 부합하고 정책적 타당성이 높아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기관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고요. 물론 그 절차적으로 어떤 기준에 있는 법을 좀 바꿔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한편 일각에서는 브라운필드 사업 내용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희소성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대안이 제기됐습니다. 헐라면 더 크게 해야죠. 경쟁력을 가져야죠. 네? 전통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 지역 뭐 충남도 달랑 이거 저거 뭐 오겠습니까? 국토연구원은 브라운필드 사업 예비 타당성 수치를 1.21로 내놓고 있는데 일보다 값이 클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도에 만들어져 실효성 문제가 크다는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명목 아래 놀이공원이나 해양 레포츠 단지 등의 조성이 어렵다면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형 규모의 아쿠아리움 유치나
동물원, 그리고 반려동물 마니아층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무슨 생태공원을 또 조성하려고 그러느냐. 반려동물의 테마파크라든가 이와 같은 다양한 다변성 있는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제시를 해서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 바로 옆 전북권을 살펴보면 1,500만 반려동물 인구를 잡기 위해 국내 최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했고, 여주시와 평창군은 예산 500억을 투입하며 애견시장 공략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해양 생물을 보기 위해 더 가까운 국립생태원을 찾기보다는 대전 아쿠아리움을 찾고, 전주시에 있는 40년이 넘은 동물원에는 주말이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 아래 보다 나은 서천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해양수산부의 2022 어촌유들 300사업 공모에 도전합니다. 이 사업은 어촌 어항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기반을 조성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천 지역 내 비인 어촌 권역과 서면 월화 성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침체된 어촌 권역 두 곳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노박래 서천군수, 관계부서와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 어촌유들 300사업 공모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유들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개발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천의 송석항, 송림항, 유부도가 선정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2022 어촌유들 300사업에 다사항을 중심으로 선돌이 어촌체험 휴양마을, 당정리 뚜드랭이 마을을 하나로 연계한 비인 어촌 권역과 서면 월화성항을 선정해 공모도전에 나섭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인 어촌 권역은 풍부한 수산자원 및 어촌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어업 환경과 정주 여건, 방문객 유입 환경이 열악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군은 사업 선정 시 어항 인프라 구축, 편의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어획고 8.4% 증가, 일자리 창출 76인 이상, 어가 평균 소득 5% 증가, 2025년 연간 방문객 6만 2천 명 등의 효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한 다른 지역들과 달리 비인 어촌 권역 내 선돌이 체험마을은 2년 연속 같은 방문객 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비인 어촌계의 선돌이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 트렌드가 개별화, 소규모화, 그다음에 여가형 여행, 로컬 여행, 대면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또한 서면 월화성항은 서해의 강한 너울을 그대로 마주하고 있어 평소에 어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어업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방파제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치를 위해 해변공원 유치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300개 어항 어촌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2022년 사업지 50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사업의 방향성을 잘 파악해서 공모 선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이 권역으로서 어떻게 가냐를 제대로 이번에 다시 도강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짐작하셔서 이번에는 꼭 잘 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선정된다면 침체된 서천 어촌 권역 활성화와 인력 창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군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은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2014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으로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서천군 도시재생대학이 8기 수강생들을 맞이해 이들을 위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의 집에서 제8기 서천군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도시재생대학 7기의 활동을 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8기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7주 동안 4번의 이론교육과 3번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과정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을 돌아보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초과정을 수강한 8기까지의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통해 지역 내 도시재생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이 마을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살아가는 이웃 주민과 소통하며 서천군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군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혜용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은 도시재생대학 6기 수료생들의 서천 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활약을 소개하며 도시재생 교육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더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동아리로 결성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 한번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문제를 먼저 직시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현재는 그 봄해마을 뒤편에 있는 거기 이제 불법 주정차적 한쪽 주차로 만들었고요. 또 입학식과 함께 도시재생의 이해라는 주제로 문장원 라움 도시건축 대표가 1회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 대표는 서천의 도시재생 방향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8기 수강생들이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천군의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대학 사업, 서천군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늦장마가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자연 친화 도시인 충남 서천군에는 많은 캠핑족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대 5일이라는 긴 추석 연휴 또한 한몫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늘어나는 캠핑 인구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캠핑장 사용 수칙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2019년 통계청 기준 600만 명이 넘어섰고 이제는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지 캠핑, 오토 캠핑, 글램핑 등 다양한 모습의 캠핑을 즐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캠핑이 갖는 모습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필수적으로 점검돼야 할 안전대책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안전사고는 2018년 115건, 2020년 1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고에서 화재는 무려 61.9%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태안군 한 오토 캠핑장에서는 소나무 한 그루가 강풍에 쓰러지며 텐트를 덮쳐 2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당진에서는 캠핑하던 60대 부부가 부탄가스로 작동되는 난방기구의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천군 내 정식 운영 중에 있는 캠핑장은 16개인데 소방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캠핑장 내 소방시설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및 가을철 캠핑 인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캠핑장 내 소방시설 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캠핑 문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텐트 내에서 반드시 화기용품을 금하여 주시고 모닥불 사용 시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주시고 실내 난로 사용 금지 등 캠핑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의 협업으로 위생기준 단속 활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에는 서천의 자랑인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산모시관이 있습니다. 서천군은 한산모시관 방문객을 위해 한산모시 공예마을 스티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산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후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한산모시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하고 붙이고 선물 받고 스티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산모시 공예마을 공방에서 유무료 체험을 하면서 받은 공방별 스티커를 모아 방문자 센터에서 캡슐 뽑기를 통해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이벤트입니다. 스티커 투어는 한산모시관 방문자 센터에서 스티커 종이를 수령하고 공예마을 체험 후 스티커를 붙인 후 방문자 센터에서 캡슐 뽑기를 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단 스티커 개수에 따라 뽑기 참여 횟수가 달라집니다. 스티커 3개는 한 번에 뽑기, 스티커 5개는 2번에 뽑기, 스티커 7개는 3번에 뽑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한산모시 공예마을 스티커 투어를 주최하게 된 이유를 한산모시간 관광지 활성화와 한산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투입된 예산은 200만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한산모시 공예마을에 있는 공방 5곳, 달의 체험장, 방문자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산모시 공방은 총 5곳으로 부채 이야기, 쪽빛 안악내, 실이랑 바늘이랑, 한산모시 공예공방, 썬메이크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부채 체험, 염색 체험, 바느질 체험, 모시 소품 만들기 및 미니 배틀 체험, 모시 쿠키 체험 등 12가지의 체험을 유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 체험으로는 모시차를 활용한 예절 체험인 달의 체험, 모시옷 입기 체험, 1년 후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 엽서 쓰기가 가능합니다. 정출난 달의 체험 강사는 달의 체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칼슘, 칼륨, 식이섬유 등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된 모시차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모시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산모시 공예마을에 저희 자리에서는 차 예절 수업과 모시차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이들이 이 차를 마시면서 이 좋은 차를 마시면서 예절을 같이 갖춘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편 한산모시 공예마을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운영되고 무료 체험을 제외한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달의 체험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됩니다. 이번 스티커 투어 이벤트로 한산모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아져 한산모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어제 충남 서천군을 지나는 국도 4호선 도로상에서 탱크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긴급 방제를 펼쳐 약 2시간 만에 사고가 일단락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소재 국도 4호선을 달리던 25톤급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이 도로로 누출됐습니다. 서천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로부터 하얀 연기가 피어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학구조대와 소방차량 등을 투입해 30분 만에 긴급방제에 나섰고 오후 7시쯤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는 차량 노후로 인해 탱크 옆면에 2cm가량의 균열이 생기면서 약 100리터가량의 염산이 도로에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출된 염산은 일부 회수됐지만 대부분은 수증기 상태로 날아가 오늘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누출량과 피해 상황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주민 1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소규모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택시를 이용해 서천 관광지를 여행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서천 관광택시 미션 투어를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천 관광택시 미션 투어는 서천을 찾는 관광객이 지정된 필수 미션 3개를 수행하고 본인의 SNS 계정에 후기를 남기면
검증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광택시 미션투어 참여 대상은 서천 여행을 원하는 소규모 관광객으로 최대 4명까지 팀을 이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3가지 필수 미션으로 관광택시 이용하기, 관광지에서 인증샷 찍기, 서천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 즐기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여행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서천 관광택시 미션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군은 서천군 사회적 경제기업의 온라인 쇼핑몰인 서천가득몰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첫 구매 할인과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더블찬스 온라인 판매전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가득몰은 지난 7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서천 사회적 경제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는 서천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가득 채워 판매한다는 의미로 제작된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동 브랜드 서천가득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서천가득몰 또는 서천 사회적 경제몰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 서천군 협의회장에 이병도 씨가 선임됐습니다. 이병도 신임 협의회장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제20기 민주평통 서천군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다양한 통일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병도 협의회장은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을 재임하고 있고 서천군 지속가능협의회 기후 생태환경분과 위원장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비대면 생태해설 프로그램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속 습관을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에 대해 생태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알아보는 영상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총 400팀의 대상자를 9월 26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고 국립생태원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은 장항읍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우 선물 세트 60팩을 후원한 NH농협은행 장항지점을 좋은 이웃 150호로 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이날 후원받은 한우는 추석 명절 맞이 희망 나눔 꾸러미를 통해 장항읍 어려운 이웃 60가구에게 전달해 이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농촌 지도자 서천군 연합회가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지도자협회 임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조직 활성화와 상호 정보 공유, 소통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역 내 농촌 체험농장의 체험학습 시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